한번 크게 무너진 주가는 반등이 나와도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떨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도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왔지만 위로 갈수록 오래 기다린 매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오늘은 그 반등의 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고요. 어디에서 매수세가 되받아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흐름은 바닥을 확인한 뒤 숨을 고르는 과정일 수도 있고 짧은 반발을 끝내고 다시 아래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눌림인지 위험 신호가 다시 켜진 것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임대성 프로입니다. 장중 기준 코스피는 0.97%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762개, 하락 종목은 126개예요. 지수와 종목수가 함께 강해지면서 시장 전반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목의 수급까지 좋아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시장 수급에서는 개인이 약 8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은 약 2,600억 원, 기관은 약 6,3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지수는 올랐지만 개인이 두 큰 손의 매물을 받아내는 구조예요. 상승 종목이 많다는 사실과 큰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을 누가 사고 있는지 따로 봐야 해요. 한미반도체에서는 외국인이 약 129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약 2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소폭 받아냈지만 외국인 매도를 뒤집을 정도는 아닙니다. 외국인 물량이 가격을 눌렀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어요. 특히 반등 뒤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내놓았다는 건 위쪽 가격에 아직 매도 의사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외국인 매도 하루만 보고 반등이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요. 기관의 작은 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 매도까지 줄면 수급 부담은 한 단계 낮아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밀릴 때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지면 기관 매수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방향보다 매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겁먹고 전부 던질 날도 아니고 많이 빠졌다고 무작정 물을 탈 날도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모두 폭등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폭등이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자, 일봉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요. 한미반도체는 5월 12일 42만 6천 원에서 최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고 눌릴 때마다 저점이 낮아졌어요. 높은 가격에서 성장 기대를 보고 들어온 매수자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본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공급이 두꺼워지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하락은 7월 29일 14만 8,900원에서 급하게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짧은 기간에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어요. 개인들은 여기서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반등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수익을 먼저 챙기려는 단기 물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시가는 20만 8,500원, 고가는 20만 9천원, 저가는 19만 3,100원입니다. 현재가는 20만 2,500원이에요. 출발 직후 고가를 확인한 뒤 매물이 나오면서 시가 아래로 밀렸지만 저가에서는 다시 매수 주문이 들어와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위에서는 매도세가 강했고 아래에서는 대기 매수가 맞받아친 캔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런 흐름을 약세로 끝났다고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매도 쪽이 아직 우위라는 뜻이에요. 저가에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매수 쪽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요.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죠? 지금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긴 자리가 아니라 반등의 주도권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약 78만 3천 주입니다. 평소보다 거래가 늘었는데도 저가에서 보합까지 되돌렸다는 건 아래에서 물량을 받은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매물이 전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가 위에 남은 물량을 소화해야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던진 사람이 있었다면 반대편에서 받은 주체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집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저가를 다시 시험할 때 거래가 줄고 반등할 때 거래가 붙어야 매수 쪽이 물량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 거래가 커지면 매도세가 다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감오시죠? 현재 주가는 최근 며칠 들어온 단기 매수자의 손익이 갈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버티면 저점 반등에 참여한 자금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위쪽에는 훨씬 오래 물린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의 양봉으로 공급을 전부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아내고 눌림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이 늘면 칩을 정밀하게 자르고 배치하는 장비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연결되면 이익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기대가 먼저 오른 종목은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늦어질 때 가격이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긴 캔들 하나만 보고 한미반도체 사업 가치가 하루 만에 그만큼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핵심은 고대역폭 메모리 기대가 살아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장비 발주가 이어지고 매출로 잡히고 이익률까지 지켜지는지를 봐야 해요. 뉴스의 기대와 주가의 현실 사이를 수급이 연결합니다. 제 판단은 저가에서 보합까지 끌어올린 힘을 긍정적으로 보되 확인 없이 비중을 늘릴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등의 힘은 살아있는데 외국인 매도와 시가 이탈이 동시에 나왔어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자금이 빠지면 가격은 쉬어갑니다. 반대로 매도가 진정되고 저가가 높아지면 이번 흔들림은 매물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봐야 할 순서가 잡히시죠? 보조지표가 낮거나 주가가 최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지표가 낮은 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지표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력들은 지표보다 실제 매도 물량이 줄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큰 돈이 지금 바로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 누가 가장 편해지겠어요? 위에서 물린 매물이 본전 가까이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큰 자금은 그 물량을 비싼 가격에서 다 받아주기보다 가격을 흔들면서 단기 매수자가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하려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거래일은 시작 가격 자체보다 개장 직후 회복력이 중요해요. 첫 30분 동안 저가를 다시 밀지 않는지, 반등에 거래가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세요. 1분봉 하나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힘 있는 반등은 눌려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가를 다시 시험할 때 매도 거래가 줄어드는지 보세요. 바로 회복하면 아래에서 받는 자금이 남은 겁니다. 반대로 거래가 커지면서 저가를 이탈하면 반등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봐야 해요. 둘째, 시가를 회복한 뒤 그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하세요. 잠깐 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눌림에서도 시가를 지켜야 장중 매수자가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옵니다. 시가 아래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면 추격 매수는 쉬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셋째, 고가를 넘어설 때 거래가 증가하는지 보세요. 고가를 돌파하고 다음 눌림에서도 그 부근을 지키면 위쪽 매물을 실제로 받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앞에서 윗꼬리가 반복되면 단기 매도 물량이 아직 남은 거예요. 수익 중인 분들은 반등이 다시 나와도 한꺼번에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저가 방어와 시가 회복이 먼저고 고가 돌파는 그 다음입니다. 조건이 하나씩 확인될 때 나누어 대응해야 이미 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려있는 분들은 저점에서 반등했을 때 기대가 다시 커지셨죠?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본전 생각에 지금 물을 타면 변동성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시가 회복이 확인되기 전에는 현금을 남기고 고가를 넘어선 뒤에도 거래가 붙는지 보고 움직이세요. 좀 무섭죠? 그래서 가격보다 비중 통제가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고 비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는 거잖아요. 큰 자금이 이런 기준을 먼저 공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저는 한미반도체 흐름과 실제 거래 패턴을 추적하면서 대응 기준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010-5445-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실적으로 확인할 가격 기준과 대응 방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입비나 상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추가 연락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기준 하나만 있어도 성급한 매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의 감사 연락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신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저가에서 보합까지 되돌리며 매수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저가에서 매도 감소, 시가 회복, 고가 돌파 때 거래 증가만 보세요. 세 조건이 이어지면 반등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고 저가가 무너지면 비중부터 줄여야 합니다. 주식 혼자 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010-5445-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서 대응 기준 무료로 받아가세요. 진짜 왜 제 타점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쓰는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